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성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부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녀분과 함께 지난 영상을 보신 뒤에 자녀분의 평소에 공부하는 성향, 방법 등에 대해서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대화를 나눠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난 영상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신 덕분에 저는 몇몇 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공유해 주신다면 지난 영상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영상 이후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었는데요. 그 학생은 제가 강조하는 방법과 강조하는 방향대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수학을 잘하는 건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그리고 수학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는 바로 수업을 듣는 방법입니다. 수업을 듣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또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께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전략과 그 전략을 떠올리게 된 이유, 바로 그 이유를 궁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정작 엉뚱한 것에 집중하곤 하는데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풀이 과정에서 계산이 틀린 것은 없는지 계산 과정을 검토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전개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인수분해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연립방정식을 제대로 풀었는지 이런 계산을 확인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문제를 푸는 전략과 그 전략을 떠올리게 된 이유에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중요한 것들이 기억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는 수학 성적은 수학을 공부하는 양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학 성적은 어떻게 오르게 될까요? 반드시 계단형으로 오르게 됩니다. 왜 계단형으로 오르게 될까요? 계단형으로 오른다는 것은 지지부진한 점수를 계속 받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점수가 오르고 또다시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다가 다시 점수가 오르는 그런 식의 증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적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수학시험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시험은 객관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객관식은 어떻게 채점이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객관식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우리가 4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은 이 문제를 보고 전혀 손도 대지 못해서 0점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50%를 해결하고 나머지 50%를 해결하지 못해서 0점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99%를 해결했는데 마지막에 실수로 정답을 내지 못해서 0점을 얻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할까요? 객관식 문항은 0%인 학생과 50%인 학생,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학생의 실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모든 학생이 0점이 된 거죠. 완벽하게 풀었을 때에만 4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제는 0%였다가 오늘은 열심히 공부해서 50%가 됐다고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어떤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면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따라서 푸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푼다는 게 뭘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풀면 어느 정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풀게 되는 유형 문제집들은 어떤가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별다른 고민하지 않아도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작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풀었던 문제들이 시험장에 가면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옆에 질문을 하는 거죠. 친구나 선생님에게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맞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지? 이 공식 이거 맞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맞아 라는 대답을 들어야만 안심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바로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보다 학교에서 실전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더 낮게 나오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것은 단원과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섞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실전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것이고, 실전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의 소스가 자신이 틀렸던 문제보다는 정말 생소하게 처음 접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수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이 한번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려면 정말 수학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수학적인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어떤 결과를 받을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정말 부족하다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학생들과 어떤 학부모님은 처음부터 재능이 없다고 단정하고 이 학생은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미리 결론을 짓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또는 시험을 못 봤을 때 그 이유를 자신의 재능이 없는 것을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에 뭔가 미흡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어떻게든 너희를 도와서 너희 머릿속에 지식을 정말 구겨서라도 집어넣어 줄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게 뭔가 궁금해 할 텐데요. 바로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제가 자신감을 가지게끔 칭찬을 해주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라는 건 칭찬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진 않더라고요. 타고난 성향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학생이 자신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는 제가 열심히 칭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로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감이라는 것은 제가 억지로 생겨라 라고 해서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이 가득한 친구들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감만 있다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반 이상을 이미 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은 오늘 자녀분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고 너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나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건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수학을 공부하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행히 요즘에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을 준비하는데 더욱더
알찬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